안녕하셨습니까? 전문가와 함께 진행하고 있는 알렉스입니다. 자, 오늘은 부동산 전문가 이상규 에이전트를 모시고요. 부동산에 관한 전반적인 소식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늘 소개드리지만 우리 이상규 부사장님은 뉴스타 한인 최대 부동산 회사죠. 뉴스타 부동산의 부사장으로 일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현재 늘 핫한 발렌시아 지점장으로 또 늘 애쓰시고 우리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십니다. 자, 안녕하셨습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자, 이제 8월 중순이 넘어가고요. 이제 가을의 문턱. 우리는 이제 그렇게 시적인 표현을 하지만 인디안 썸머는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죠? 자, 시즌상으로 보면 이제 부동산은 5월에서 8월 달까지가 이제 핫한 절기라고 하는데 요즘 그런데 인생님 계속 바쁘시다고 들었는데. 예, 예, 사실 어떠십니까? 이제 작년과 달리 예. 아직도 주택을 구입하지 못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 그럼요. 네. 네. 지난번에 뉴스를 보니까 네네. 7월 달 판매가 네. 2005년 이후로 가장 많았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지금 주택이 가장 핫하다. 바쁘게 팔리고 오, 있고요. 네. 이게 왜냐하면 이제 너무나 높게 오른 이제 렌트비에 네. 지친 많은 세입자들께서 네. 아직까지 이자율이 낮으니까 이 시기를 이용해서 예. 첫 내 집 장만을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택 시장에 많은 사람이 유입이 되고 네네. 또 많지 않잖아요. 이 매물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주택을 이제 구입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바쁘고 그리고 또 이제 아이들이 새 학기를 맞이했잖아요. 네, 그렇죠. 이제 그런 계획들이 사실 이제 많이 이제 물 건너 갔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집을 보려고 하기 때문에 아주 매우 바쁜 편입니다. 자, 그렇군요. 저는 이제 부디 많은 바이어분들께서 첫 내 집 마련에 성공하시기를 진짜 바랍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알다시피 올해 말에는 뭐가 있죠? 진짜 대선이 있습니다. 예, 대선이 있는데 공화당, 민주당 할 거 없이 제가 이제 이게 좀 관심이 갖는 부분은 뭐냐면 그 공화당, 민주당 모두 지난달 말에 이제 전당대회를 잘 마쳤거든요. 네. 뭐 좀 소란도 하고 뭐 데모도 하고 그랬었지만 어쨌거나 트럼프와 이제 힐러리라고 하는 두 분이 이제 후보로 선출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저 한인들도 그렇고 많은 이제 그 미국 사시는 우리 시민 여러분들이 전당대회를 통해서 많은 공약 그리고 정책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9월 말부터는 TV 토론도 이제 드디어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자, 그런데 여기 보면 클린턴은 여러 가지 지금 그 거짓말로 인해서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우리 트럼프 씨는 그 막장 드라마 같은 그 말로 인해 가지고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재밌습니다. 재밌는데 자, 우리 그 부동산 하시는 우리 에이전트 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니 궁금해요, 제가. 네. 예. 사실 이번 대선이 예. 다른 어떤 대선보다 사람들이 많이 관심이 있어요. 근데 네네. 안타깝게도 네네. 워낙 그 두 분들의 이제 뭐 캐릭터라든지 세죠? 이런 부분들이 네. 좀 많이 달라서 이제 그런 관심이 있는데 네. 사실 뭐 이메일 사건이라든지 그렇죠. 뭐 아니면 막말 사건 사실 이런 거보다는 우리가 포커스를 그렇죠. 그분들의 경제 정책이라든지 그렇지. 부동산 정책 또는 이민 정책 뭐 이런 부분에 포커스를 많이 좀 아쉬운 부분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있지만은 예. 그래서 그런 공약들을 이 시간에 한번 알아보면서 향후 이제 부동산 시장에 어떻게 영향을 끼칠지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올해 초였죠? 그 트럼프 씨가 그 미시건주 디트로이트에서 경제 정책 공약을 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자, 요약하면은 감세, 또 규제 철폐, 최저임금 반대, 보호무역 강화, 제조업 우선 등 여러 가지 공약을 이제 내세웠어요. 자, 그럼 우선 공화당 후보인 트럼프의 경제 정책 한번 말씀을 한번 해주시죠. 개인적인 생각. 트럼프는 이제 공화당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공화당은 이제 아무래도 감세 정책, 네, 세금을 감세 줄이는, 정책. 그러니까 네. 작은 정부를 지향하잖아요. 그래서 의외예요, 그죠? 되도록이면 이제 정부에서 나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에 맡겨두는 이런 그래서 이번에도 세금을 이제 감세 정책하다 보니까 상속세도 이제 아예 폐지를 해보자. 상속세. 그다음에 뭐 표를 하나 찍어줘야 될 것 같은데. 뭐 소득세. 네. 돈이 많으시군요. 아예 상속세를 아닙니다. 예. 소득세 또는 법인세 인하도 내놓았고요. 네네. 또 이제 경제 위기 때 이제 이 오바마 정부가 네. 시장에 이제 규제하고 감독을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죠. 월가의 네. 그런 어떤 그
나쁜 것들을 네. 많이 감독해야 된다고 해서 그래서 그런데 이제 그런 걸 이제 폐지하고 자유시장 경제를 조금 사실은 계속 이렇게 예, 예, 시장에 예, 개입하는 프레스를 것을, 줬어요. 예, 네네. 시장 개입을 하지 말자 음흠. 이런 거고요. 네네. 또 아까 말씀하신 보호무역 같은 경우는 이제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얘기예요. 네. 이제 이 제조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외국으로 많이 나가 있잖아요. 뭐 차이나라든지 뭐 방글라데시 뭐 이런 또는 이제 남미 쪽으로 많이 나갔는데 이런 미국의 일자리를 오히려 늘리겠고 그다음에 이제 최저임금을 올리는 건 이제 어느 정도 이해를 하지만 네네. 뭐 대폭 올리는 거에서는 이제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강한 미국, 뭐 보호무역 뭐 이런 것을 만들겠다는 의지로 이제 아마 제조업, 그러니까 미국 중상층, 이제 블루칼라들 이런 제조업의 상징인 미시간주에 있는 디트로이트 자동차 네. 공업의 그 산지죠. 그렇지. 원산지인데 거기에서 연설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클린턴의 경우에는 또 반대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새로운 경제 정책보다는 이제 오바마 정부가 이끌어왔던 것들을 계속 이렇게 유지하겠다는 그리고 이제 그런 쪽은 물론 그렇겠죠, 보호무역은 아무래도. 네. 뭐 이제 어느 정도 이제 하겠지만은 네네. 그래도 이제 기존 정책을 계속 유지하겠다는 그런 정책들을 이제 피력했습니다. 예, 그리고 보면은 뭐 클린턴 또는 저 트럼프 두 분 다 보면 보호무역에 관한 정책들은 비슷비슷해요. 예, 예. 제가 봐서는 그 백인들 그 중상층 네, 그런 우리가 뭐 유권자들, 중상층이 예, 무너졌다 그러는데 예, 예. 그분들을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예, 예. 자, 그렇게 이제 보호무역에는 사실은 이제 뭐 무역을 더 강화하겠다 이렇게 네. 뭐 또는 자유무역에는 반대한다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예,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왜냐하면 이 지금 이제 짚고 넘어가야 될 게 부동산으로 연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 예, 예. 이 이야기를 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예, 아무래도 이제 보호무역을 하게 되면은 네네. 아무래도 이제 무역 마찰이 많이 생길 거예요. 하지만 일자리를 늘어난다는 면에 있어서는 일자리. 예, 예. 예. 상당히 우리한테 좋은 부분이죠. 아무래도 음. 부동산 쪽에서는 이 보호무역이 네. 어느 정도 그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아무래도 보호무역을 너무 하다 보면은 물가가 또 올라갈 가능성도 그렇죠, 있죠. 그렇죠. 왜냐하면은 차이나라든지 아니면은 남미에서 싸게 구입했던 그런 물건들로 인해서 인컴이 많이 안 올라가더라도 이게 유지가 됐었는데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경제적인 영향은 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이제 그 트럼프의 감세 정책, 예. 그거에 비해서 이제 그 클린턴 같은 경우에는 그 힐러리 같은 경우에는 감세 정책에 이제 대응해서 네. 오히려 최상위 부자들, 아하. 그러니까 워렌 버핏 같은 그런 예. 부자들이죠. 그래서 이제 새칭 버핏 규칙이라는, 규칙이라고 예. 버핏 룰이라고 예. 하는 예. 걸 만들었는데 그걸 이제 부유세라고 할 수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상속세는 또 폐지를 하고 오히려 부유세를 또 신설하겠다고. 그리고 또 감세 최저임금은 또 15%까지 이렇게 올리겠다고 하면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트럼프하고 대립각을 세웠는데 그 말은 좋은데 예, 예를 들어 최저임금을 10%, 15%까지 올린다. 쟤들 다 좋죠. 예. 야, 그런데 약간 또 그 부분에서 심각은 하네요. 자, 그러면은 지금까지 간단하게 전체적인 경제 정책 저희들이 알고 있는 이제 우리가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화를 나눴는데 부동산 정책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우리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부동산으로 들어갑니다. 예, 예. 자, 우선 공화당에 속해 있는 트럼프의 부동산 공약은 어떤 것이 있는지, 그리고 아무래도 현재 집권당 민주당 오바마 정책을 비판하고 바꿔야 되겠다 이런 거를 멘트를 계속 날리고 있어요.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맞습니다. 일단 트럼프는 네. 현 정부 민주당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예. 실패한 정책, 실패한 예, 정책. 이렇게 이제 비난하고면서 네. 자기가 만약에 집권을 하게 되면은 일단은 기존에 해왔던 부동산 정책들을 다 뜯어고치겠다는 엄포를 놓고 있는데요. 그래서 가장 큰 게 뭐냐면은 페니메하고 프레디맥에 대한 예. 정책입니다. 페니맥, 사실은 프레디맥. 페니메하고 프레디맥은 정부가 지원하는 우리나라로 보면은 무슨 모기지 공사, 뭐 주택공사 한국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한국에. 정부가 이제 지원해서 만든 겁니다. 그래서 네. 사실 이거를 만들면서 정부가 이것을 통해서 사실은 2008년도에 페니맥 프레디맥이 거의 무너지기 일부 그렇죠, 직전이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워낙 크니까 정부에서 지원을 하면서 그때 개입을 합니다. 그리고 많은 규제를 그렇죠. 놓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그리고- 정부 예, 돈이 예, 더 많이 들어갔을 그리고 테니까. 그때 이제 뭐가 문제였냐면 서프라임 사태로 소비자를 많이 이렇게 잘못 인도하고 또 약간 속은 것도 그렇죠. 있고 그래서 그때 이제 그 정부의 사기 정책이 있었는데 그래서 그때 소비자 보호
정책을 되게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그래서 클린턴 정부 오바마 정부가 예. 그런 과도한 규제와 개입이 있었는데 이 공화당은 작은 정부를 지향하잖아요. 지향하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철폐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시장의 주체, 다시 말해서 돈을 빌려주는 은행들, 렌더, 그다음에 예. 돈을 빌리는 예. 돈을 빌려서 집을 사야 되는 소비자, 이 사람들에게 더 많은 것들을 권한을 맡기겠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규제를 풀고 줄이고 그래서 소비자, 그다음에 렌더 이런 금융 당사자에게 맡기자는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이야기하면은 지금 트럼프가 내세우는 거는 정부의 과도한 시장 개입을 철폐하겠다. 예, 맞습니다. 그다음에 이 시장의 원래 입각에서 소비자나 금융 당사자들에게 이 모든 규제나 이런 것들을 원리를 이거 원칙들을 맡기겠다. 예, 예. 그런 이야기인 거죠. 자, 그러면 언뜻 보기에는 듣기는 굉장히 나쁜 말은 아닌 것 같아요. 괜찮은 말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 민주당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서 적극 개입하고 규제를 만드는 것이 사실은 2008년에서 제가 알기로는 2010년 네. 즉 서프라임 사건이 터지면서 생겼거든요. 예, 예. 자, 그때 그 서프라임 모기지로 인해서 금융시장이 완전히 망가졌어요, 사실은. 네, 그리고 아까 네. 인생님이 뭐 조금 사람들이 아주 많이 힘들었거든요. 네. 자, 그런데 이제 그 정부가 금융시장에 적극 이제 개입했단 말입니다. 예, 예. 이런 데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예. 개인적으로. 그래서 그 당시에는 어쩔 수 없이 개입을 할 수밖에 네. 없었어요. 안 그랬으면은 뭐 그 그렇겠죠. 탄력적인 월가의 그 시장 완전히 규칙이 많이 네네. 무너져 버렸잖아요. 네. 그래서 소비자들을 많이 현혹시켜 갖고 그런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예. 그래서 오바마 정부가 이제 뭐 소비자 그런 것들 많이 하고 사실 그래서 융자가 까다롭다 하는 게 지금 저런 규제와 그렇죠. 개입이 있기 때문에 어려운 겁니다. 근데 예전에는 네. 사실은 묻지마 융자였잖아요. 그렇죠. 그죠? 예, 예. 그래서- 융자 뭐 이거 재융자 안 해도 되는데 자꾸 재융자라고 와가지고 참 돈도 가져가라 그러고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예. 그렇게 놓았는데 네. 그때 이제 놓은 그 규제를 법안이 있었는데 그 법안이 도트 프랭크 법안이었어요. 도트 프랭크 예, 법. 도트- 그게 무슨 예. 이게 무슨 예. 뜻입니까? 이거 더드라고 하는 분하고 프랭크라는 의원이 법안을 이분도 만든 이제 또 것들- 다른 분들이세요. 그래서 2009년 금융시장 붕괴 때 네네. 이제 재정 시스템이 투명하지 않았다. 그다음에 소비자 보호를 제대로 안 했다. 네. 그러니까 소비자 보호를 한 안정장치. 그러니까 지금 그 2008년, 2009년도에는 거의 그 미국 경제가 네네. 완전히 무너지기 일보 직전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가 일어났을 때 어떻게 이제 시스템을 제대로 해야 될지 그런 시스템. 그런 고민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금융기관에 아주 엄청난 그 천문학적인 그 달러가 긴급 구제액이 이제 막 들어가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예, 어느 예. 정도 완화해야 됐다는 거는 어느 정도 이제 맞는 겁니다. 음. 하지만 이제 공화당에서는 완전히 없애버리자 그런 거고 이제 클린턴은 그런 것들을 이제 어저스트하자, 조정하자 뭐 이런 것이 좀 차이가 그래요. 있습니다. 근데 저런 규제가 있다고 해서 저런 소비자 그 융자를 받기 어려운 것이 있다 하더라도 그 부동산 시장에 그렇게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뭐 융자가 까다롭다 하더라도 또 나오긴 나오거든요. 네네. 제대로 어허. 퀄리파이 된 분들은 그래서 그것이 부동산 시장을 이렇게 더 활성화시키거나 또는 이렇게 막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건 아니다 이 말이죠. 자, 그러면은 이 법안 그 두 의원이 냈던 이 법안이요. 과하다 이렇게 생각해서 지금 트럼프 씨하고 그다음에 공화당에서는 이걸 한번 바꿔보자 이런 뜻인 것 같은데 맞습니다. 맞나요? 예. 예. 그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과한 거를 이제 네. 철폐하는 거에 대변되는 게 아까 말씀하신 이제 다드 프랑크 그 법안이라고. 법안이죠. 예. 그래서 그 법안을 이제 완전히 이제 없애자 이제 그렇게 나오는데 현재로서는 클린턴의 그 예. 내용이 그 논리가 네. 더 리저너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클린턴 그건 어차피 오바마 정부에 속한 네. 사람이니까 네. 그렇게 근데 이제 하겠죠.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내놓거나 그렇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실질적인 답은 안 내놨다 이 말이죠. 예, 답은 내놓지 않았습니다. 그렇군요. 예. 자, 그러면은 예. 인생님, 그럼 만약에 현재 시행되고 있는 금융 규제가 완화된다면요. 예. 우리가 받는
이제 부동산으로 다시 넘어갈게요. 네. 융자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지금 막 너무 힘들어요. 어떤 네. 분들은 다 됐는데 네. 다음 페이도 다 돼 있고 했는데 이게 약간 좀 문제가 있어가지고 융자 받는 데서 네. 집을 못 사는 분이 많습니다. 자, 그럼 융자 심사에 대한 기준도 많이 완화될 거라 생각하십니까? 예, 아마 대선이 네. 끝나게 되면은 네네. 힐러리 클린턴이 되든지 음흠. 아니면 트럼프 펜스가 되든지 음흠. 아마 금융 규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좀 완화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도 아무래도 공화당이 돼야 좀 더 완화가 되지 않겠어요? 에이전트들 생각에는. 네. 좀 네. 아마 더 규제를 풀자주의니까 좀 더 되겠죠. 혹시 하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을 물어봐도 됩니까? 예. 혹시 그 트럼프도 다들 그 에이전트들 또 지지하는 거 아닌가 아니, 모르겠네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닙니까? 왜냐하면은 그 금융에 관한 부분들뿐만 네. 아니라 예, 예. 이민 정책이라든지 아. 또는 여러 가지 아주 복합적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또 그렇겠네요. 예. 트럼프가 만약에 이제 그 이민 정책을 너무 세게 해버리면 네. 이제 이민자들이 와서 집도 사야 되는데 그것도 또 문제네. 네. 계속 말씀해 주십시오. 결국 이제 예. 힐러리나 예, 예. 트럼프나 야, 이제 강한 미국을 만들겠다. 강한 미국. 네, 그다음에 오케이. 미국 금융 경제를 네. 더 튼튼하게 만들겠다 하는 그런 목적은 똑같습니다. 하지만은 아까 말씀드린 작은 정부, 큰 정부 지향하고 규제를 풀 거냐 말 거냐 이런 부분이 있는데 클린턴은 약간 그 유보적이고 유보적이고. 정확하게 이제 뚜렷하게 얘기하지 않고 그렇죠. 트럼프는 이제 완전 히 규제를 풀자. 그렇지만은 실질적으로 대통령이 된다 하더라도 그렇게 것처럼 얘기하는 것처럼 완전히 규제를 풀고 감독을 완화할 수 있는 그렇지는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어느 분이 대통령이 된다 하더라도 네네. 부동산 정책에 있어서 그렇게 크게 보도를 넘지는 않는 현재에서 거의 어저스트하는 정도로 갈 거라고 이제 이렇게 제가 이런 걸 여쭤보면 모르겠네요. 인생이면 어떤 분이 되면 좋겠다. 그건 대답은 하지 마십시오. 네. 예, 혼자 생각하시고. 예, 자 그러면은 조금 전 말씀해주신 그 프레디 맥, 그 페니 맥 그에 관해서 정부가 만든 모기지 기관들에 대한 입장도 네. 다를 거라 생각하는데 어떻게 다르죠 이게? 사실 페니메하고 프레드맥은 네. 이제 미국 의회에서 만든 기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자본시장, 또는 네. 금융시장이 효율적으로 돌아가고 이거는 그다음에 이제 자본 유동성을 확보해서 음흠. 계속해서 이제 모기지를 이제 그 필요한 사람들에게 집을 구입할 그렇죠. 수 있도록 이제 그 융자를 해주는 기관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건 사실 이제 융자를 직접적으로 해주는 거기보다는 그 융자 해준 그 돈을 인베스터가 융자해준 돈을 그렇죠. 개런티해주는 그런 기관입니다. 근데 이제 이 기관은 이제 그 2008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금융위기 때 네네. 페니메 프레드맥 이제 연체 사태로 이제 모기지 연체 사태로 이제 부도기를 몰렸을 때 이제 정부가 이제 세금으로 막았잖아요. 그 실제로는 이게 국민들이 야 나 다오 그래도 아니 지네가 막 줘놓고 네. 결국 일 터지니까 또 실제로는 피해 보는 거는 국민이고 야 이거 참 트럼프를 뽑아야 될지 힐러리를 뽑아야 될지 그래서 헷갈립니다. 트럼프는 예. 이제는 정부가 이제 개입하지 말라. 그래서 페니메 프레드맥이 자본시장에 맡기자는 예, 이야기죠. 감독으로부터 예. 이제 정부 감독으로부터 이제 벗어나서 시장 자체적으로 이제 움직이는 게 주요 주장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클린턴하고 이제 이 네, 예. 트럼프하고 예, 예.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이제 첨예하게 대립을 하고 있습니다. 야, 그러면 인생님 시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은데 제가 아는 그 PD 분이 계세요. 네. 자, 그분 이제 집을 이제 첫 장만 이제 하시려고 하는데 지금까지 이야기를 들어보면 만약에 그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주택 경기가 이제 활성화돼서 가격이 더 오를까요, 내릴까요? 이게 또 궁금한 거고요. 그분도 굉장히 궁금해하세요. 왜냐하면 어차피 렌트에 사는 것보다 집을 사야 되겠는데. 자, 그러면은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트럼프가 주장하듯이 규제가 풀리면 아무래도 주택 경기가 더 활성화되지 않겠습니까? 네. 물론 이제 뭐 가격이 오른다 안 오른다는 아직 우리가 알 수는 없는 거지만 활성화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 개인적인 예. 의견으로는 네네. 그러니까 이게 트럼프- 개인적인 예, 예, 의견입니다. 예. 트럼프가 대통령이 됐을 경우에 아무래도 금융 정책에 대한 규제와 감독이 완화될 겁니다. 완화되니까. 예, 그래서 시장의 자유법칙에 따라서 좀 약간 방임적으로 하면 아무래도 융자 얻기가 왜냐하면은 돈을 빌려주는 데서는 더 많이 돈을 빌려줘야 되기 때문에 약간 규제를 완화를 합니다. 물론 그 위험을 막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장치를 하죠. 하겠지만은 네. 이익을 얻기 위해서 비즈니스를 하는 특성상 많이 영향을
경기 좀 완화가 될 쉽게 겁니다. 얘기하면 융자를 더 쉽게, 내주려고 하겠죠. 예, 예. 예전처럼. 그래서 영향을 예. 끼칠 수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어차피 은행 자체는 예. 다 자기 돈은 아니니까요, 예. 그죠? 그런데 예. 부동산 가격에 대해서는 예. 조금 다른 얘기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쉽게 말해서 부동산 지금 가격이 올라가는 부분들은 네네. 물론 융자를 더 쉽게 해주면 더 많은 사람들이 더 혜택을 보면서 더 살려고 하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겠지만은 그 부분은 상당히 회의적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사실 지금 부동산이 올라가는 가격이 올라가는 주요 원인은 네네. 어떤 융자가 쉽게 되느냐 안 쉽게 되느냐 그 차원보다는 음흠. 이자율이 낮은 거하고 이자율은 그다음에 낮은 경기가 좋아지는 지금 몇 부분하고 프로죠 오늘 기준으로 해서? 3.75에서 3.75. 4%입니다. 크레딧에 따라 다르지만은 그러네.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이 렌트가 너무 많이 올라간 부분하고 그다음에 수요 공급이라든지 네네. 어떤 시장 내적인 상황에 의해서 이렇게 움직이기 때문에 네. 되게 복잡합니다. 음흠. 그렇기 때문에 어느 대통령이 돼서 규제를 풀어서 융자가 좀 쉽기 때문에 갑자기 부동산 경기가 더 활성화될 거라고 딱 이렇게 단순하게 말하기에는 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부동산 공약, 경제 공약을 보면은 대척점에 있어요. 규제를 네네. 풀자 안 풀자 하지만은 이분들이 대통령이 실질적으로 돼서 만약에 일을 진행한다면은 아마도 이분도 어느 정도 클린턴도 어느 정도 현 체제에 대해서 수정하기를 원합니다. 또 수정을 해야 되는 게 또 수정을 시장의 해야 상황이고 되고. 네. 그다음에 한 대척점에 서 있는 트럼프도 네. 이거를 바꿔야 된다고 하지만은 철폐해야 된다고 하지만은 한꺼번에 다 풀 수 있는 게 또 사실 경제 정책이 아닙니다. 오케이. 그래서 어느 정도 어저스를 할 거기 때문에 양당 대통령 후보의 어떤 부동산 정책을 통해서 부동산 시장이 요동을 치거나 자. 갑작스럽게 변화할 거라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면은 예를 들입니다. 이프입니다. 가령 트럼프 그분이 이제 대통령이 됐어요. 부동산에 만약에 복잡하게 이야기하지만 심플하게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어떤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까? 별 영향이 없을 것 같습니다. 아, 별 영향이 없다. 네. 그러죠? 네. 왜 그러시죠? 이제 아까 말씀드린 듯이 모기지 기간에 대한 규제는 풀릴 겁니다. 아, 하지만 모기지 규제. 그 가이드라인으로 인해서 음흠. 융자가 더 쉽게 된다고 하더라도 바로 그 부동산 시장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아, 네. 그래요. 자, 그러면은 우리 인사님은 이번 대선으로 인해서 뭐 클린턴이 되든 또는 트럼프가 되든 네. 이 대선에 인해서 이 큰 부동산 시장은 그렇게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다. 그런 뜻인가요? 예, 예? 오히려 시장 내적 사항, 아까 내적 말씀드린, 사항. 예를 들어서 수요 공급이라든지 네. 이자율이라든지 그다음에 전체적인 경제 동향, 뭐 고용이라든지 그다음에 세계 경제라든지 네. 이런 부분에 의해서 오히려 더 움직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아, 그래서 그렇겠죠.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내적인 거하고 예, 외적인 게 같이 예, 예. 움직일 그래서 것이다. 대선이라고는 외적 영향으로 인해서 크게 영향을 받지 않고요. 특별히 그러니까 변수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아, 변수가. 그러니까 오케이. 클린턴이 되든 트럼프가 되든 그것이 경제라든지 부동산 영향에 부동산 시장에 그렇게 큰 변수가 그러니까 불확실성이 아니란 얘기죠. 아니다는 그래서 얘기죠. 시장 내적인 상황에 의해서 오히려 분석하고 부동산 구매 또는 부동산 판매를 시점을 찾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같이 저금리가 계속 유지가 되고 그 다음에 경제가 계속 지어지면은 제가 보기에는 2, 3년 동안은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계속 순항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9월달에 또 11월달에 12월달에 FOMC에서 연방준비위원회에서 그 회의가 있습니다. 3번 남았는데 아마 한 번 정도는 이자를 좀 올릴 것 같아요. 아무도 지금 어디라고 말하는 FRB 이야기하십니까? 네, 아니면 FRB의 FRB죠? FOMC라고 그래갖고 네. 공개시장위원회에서 예, 예. 그 이자를 올릴 건지 내릴 건지 그거를 보는데 언제 그게 언제라고? 9월달에 한 번 9월에? 있고요. 그다음 11월달하고 12월달에 있는데 아마 근데 뭐 9월달 정도에 한 번 올릴지 안 올릴지 모르겠는데 글쎄요. 제 생각 저는 잘 모르지만 네. FRB에서 하도 많이 찍어서 그렇게 많이 올리겠나 생각을 듭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네. 건 뭐냐면은 대통령 대선보다는 네네. 오히려 부동산 시장에 더 영향을 미치는 거는 예, 예. 오히려 FOMC 회의의 결과가 아, 더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선으로 인해서 부동산이 그렇게 요동하거나 요동치거나 많이 변화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참 이게 어려운 문제요. 약간 민감한 문제를 제가 여쭤봤는데
참 잘 이렇게 피해 나가시네요. 그죠? 야, 그래도 참 지혜롭게 참 대답을 잘 하십니다. 자, 결국 부동산 시장은 시청자 여러분, 그 시장의 상황 또는 수요와 공급, 이자율, 고용 상태 등의 전반적인 시장 상황에 대해서 민감하게 이제 움직인다고 이제 네.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하나 진리는 역시 집은 사고 보자 이런 생각이에요. 왜? LA 같은 경우는 지금 한 2,500, 3,000이에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 제 생각은 렌트가요? 그럼요 렌트비가 이거는 죄송합니다. 이게 방송에서 이 크레이지입니다. 예, 크레이지 프라이스라 이거는 말할 수도 없고 그걸 제 주위뿐만 아니라 저희 방송국에도 참 눈물을 흘리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눈물을 누가 닦아줘야 돼요? 부동산 에이전트들이 닦아줘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좋은 말씀 주신 우리 이상규 부사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부동산에 관해서 그리고 또 이 대선에 클린턴이 될 것이냐 또는 죄송합니다. 힐러리가 될 것이냐 아니면은 또 누구죠 한 분이 갑자기 이름 까먹었네. 예, 트럼프가 될 것이냐. 그에 대해서는 이상규 부사장님께 여쭤보지 마시고요. 부동산에 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실 때 꼭 우리 부사장님을 꼭 찾아뵙기를 바랍니다. 한번 자신 소개를 한번 해주시죠. 저는 그 발렌시아 지점장 뉴스타 부동산 발렌시아 지점장 이상규고요. 예. 818-439-8949 818-439-8949로 연락 주시면 성심성의껏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이상규 사장님은 또 신문에 나올 때는 조셉리 이렇게도 나옵니다. 혹시 조셉리가 이상규 씨 맞나 생각하지 마시고 두 분 다 맞습니다. 다시 한번 818-439-8949 818-439-8949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너무 수고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좋은 정보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